문제가 없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돈을 갚을 수 있는 거냐, 진짜 사업을 하느냐, 이런 걸 본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몇 억을 지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업자 통장에 꽂아뒀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리부자입니다. 지금 여기는 신용보증재단 사무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출 없이 이제 사업을 계속 운영을 했는데, 이제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조금 캐시플로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개인 자본을 넣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각각의 복리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에서 나온 수익은 사업소득으로만 굴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따로 돌리고, 각각의 수익 구조가 별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라서, 이번에 사업 자금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용보증재단부터 이제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출이 없는 이유가, 사업을 하면서 무자본 창업을 했어요. 사실은 퇴사하기 전에 이제 위탁 거래처를 하나 뚫었는데, 그 위탁 거래처와 계약을 월정산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사업을 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했거든요. 월정산이다 보니까 미리 벌어놓은, 판매를 이렇게 해서 수익이 다 들어온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업에 큰 돈을 넣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쿠팡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자본 유통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됐지만, 저는 무자본 창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했던 몇 안 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 세 가지가 이제 정부에서 보증을 서주는 그런 공기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내가 신용보증기금에 가야 될지 재단에 가야 될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소기업 정도의 이제 규모인데, 그럼 기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재단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길래 신용보증기금에 갔더니 재단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당히 대출을 많이 해줬다고 해요. 2억 3억씩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조금 막혀 있다고 합니다. 재정 상황이 이제 정부에서 조금 축소를 했겠죠. 어쨌든 대출을 받을 때도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저도 처음이라서 이제 맨땅에 헤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뭔가를 시작하면 알아서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하나씩 이제 맨땅에 헤딩하면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이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이제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기금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뭐 주주 명부,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자가인지 임대인지,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뭐 이런 서울보증보험 같은 거, 부가세 신고서 2024년 뭐 메타게이트에 제출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무서가 알아서 합니다. 그다음 재무제표도 달라 하고, 재무제표 비교식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24년에 이제 처음 생긴 법인이라서 비교식은 불가하죠. 그래서 어쨌든 세무사한테 이걸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원, 기업 개요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법인으로 이제 대출을 받더라도, 첫 번째는 법인의 신용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표의 신용도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빚을 지는 거죠. 보증제도잖아요. 예전에 뭐 보증 잘못 써서 집안이 망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빚을 지는데,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사람한테 나를 믿고 빌려줘 하는 게 이제 보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부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부도도 나고 집안이 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신용보증이라는 거예요. 신용보증. 그래서 신용보증에는 재단과 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것들도 있죠. 중진공도 있고 기보라고 보통 부르는데, 기술보증이 있습니다.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거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충분한 사업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기술을 기반으로 보증을 서주는 거죠. 결국에는 개인끼리 하던 이 보증 제도가 문제가 많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신용보증을 해주자. 그래서 이것을 재단이나 기금에서 사업하려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라 하는 게 이제 보증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도 보증보험이라는 걸 또 들어요. 그래서 이 기관이 이 보험을 바탕으로 이제 돈을 빌려줄 건데 보증서를 끊어줄 건데 어떤 걸 따지냐. 법인의 신용도, 그 다음에 대표의 신용도, 플러스 더 중요한 게 있죠. 사업이 확실히 돈을 갚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성이 있는 상태가 되었느냐. 이 사업성을 전제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개인 사업에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보고 집도 가지고 있느냐 뭐 등등의 이제 보증 요건들을 법인과 대표 두 가지를 다 보면서 이제 해줍니다. 어쨌든 개인이 보증하던 거는 결국에는 믿음으로 했던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게 아니라 이 기관이 되면서부터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 문제가 없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돈을 갚을 수 있는 거냐, 진짜 사업을 하느냐 이런 걸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짜, 거짓말로 이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그 앞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용보증재단이든 기금이든 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컨설팅, 중진공에서는 더더욱이 얘기를 합니다. 아, 너희들이 컨설팅 이런 거 많잖아. 컨설팅 가지고 찾아오면 다 추적할 거야. 실제 컨설팅은 어떤 얘기를 하냐? 가짜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짜 사업을 만들고 가짜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줄게. 많이 주면 나에게 수수료 줘. 뭐 이런 얘기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중에서 대놓고 얘기하는데 서류를 제출하는 IP 추적도 하고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걸 진위 여부를 되게 면밀하게 요즘 본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또 피해서 하는 컨설팅 업체들도 있겠지만 중진공에 딱 들어가고 기금이나 재단에 딱 들어가서 느낀 공통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진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나 너 믿어줄 테니까 빌려줄게. 밀어줄게. 사업해봐. 이 사업이 잘 굴러가고 고용 창출이 되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한다면 줄게 라는 거예요. 되게 호의적입니다. 다 알려줍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친절하게 다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굳이 이제 이런 컨설팅 찾아갈 필요 없는 거죠. 물론 이걸로 해서 뭐 공장을 뭐 내 돈 안 들이고 샀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성에서 매출 규모와 비전이라는 게 보일 건데 여기에서 곱하기 %로 빌려주는 건데 이거를 가짜로 해야만 이게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컨설팅 해준다는 거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정도를 걷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 받은 적이 없고 전부 다 제가 실제 업무 담당자들 하나하나 만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학습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컨설팅들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단을 갈까 기금을 갈까 이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기금에 이제 방문 예약을 하고 모든 서류를 다 넣은 다음에 결국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으려고 이제 결론을 지어졌어요. 그럼 보증기금에서 산출하는 보증액이 있는데 이게 얼마냐? 결국에는 그 기업이 법인의 매출의 6분의 1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는 운전자금입니다. 운전자금. 말 그대로 운전자금이라는 거는 급여, 그 다음에 상품 매입하는 비용, 그 다음에 기타 비용, A4 용지를 산다든지 사무용품을 좀 산다든지 소비재, 그런 비용들 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가 매출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캐시플로우가 되니까 그냥 줄게. 그게 이제 운전자금인데 이 6분의 1이라는 개념을 좀 들여다보면 1년은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인데 6분의 1하면 2달치입니다. 결국은 네가 무슨 사업을 하든 2달 정도는 굴러갈 수 있게 내가 자금을 대줄게. 매출 대비 2달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만약에 12억 매출을 했다고 치면 6분의 1을 하면 2억이 대출이 나옵니다. 2억이 그냥 운전자금으로 월급도 주고 사무용품도 사고 운영하는 데 쓰세요 하는 운전자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정당한 사용을 했는지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주식 투자한다든지 이런 악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부동산 산다든지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걸 하면 안 되고 사용 내역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보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설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설 자금은 공장 설비를 이제 공장 기계를 산다든지 그다음에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기계가 생산에 투입이 되고 매출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거니까 그 돈을 줘야 그 기계를 살 거고 또 공장이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 자금이라는 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럼 이거 크게는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게 있습니다. 건물. 설비는 설비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죠. 설비를 혹시 잘못해서 이제 팔더라도 이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공장 건물은 또 특이한데 이번에 제가 이제 공장을 짓잖아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토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토지. 그 다음에 건축비가 있겠죠. 이 토지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거는 은행 대출을 해야 됩니다. 이 은행 대출이 약 8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가 있는데 건축비는 어떻게 하느냐. 건축비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풋이고 결국에 이제 완료가 되면 아웃풋이 건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돈이 되는 거죠. 담보가 됩니다. 담보. 그러면 건물을 올리려고 하면 이제 등기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있는데 건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이 돈이 없으면 건물을 짓지 못해. 그래서 이때 기금에서 보증을 끊어줍니다. 이 보증이 끊어지면 이걸 가지고 은행이 믿고 돈을 빌려주죠. 그 돈으로 건축비를 내는 겁니다. 건축비가 내고 건물이 완공이 되면 보증서는 이제 날아가고요. 은행에서는 이 건물이 담보니까 건물 담보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증기금이 전부 다 날아가진 않고 일부 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 자재가 오르고 뭐 설계 변경이 돼가지고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부동산 가격도 내리고 해갖고 건물이 보니까 건물에 대한 가격이 은행에서 건물 담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 담보 금액보다 조금 모자란단 말이에요. 차이가 생겨. 그러면 은행은 은행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퍼센트가 있는데 이 돈이 이제 붕 뜨니까 그 붕 뜨는 만큼을 보증해서 남겨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기금 보증에서 나온 보증서와 건물 담보로 해서 이 은행에서 대출을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게 이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과 기금은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재단은 일단은 소상공인, 진짜 일시적인 운전자금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고 신용보증기금은 확장하는 회사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중진공은 그 중에서도 그 회사 중에서도 공장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갔다 온 후기를 했고요. 저도 이제 몇 억을 지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뭐 아무 조건 없이 보증서를 받았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니까 바로 사업자 통장에 꽂아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더 확장을 했고요. 소싱도 더 하고 기타 운전 자금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업이라는 거는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확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를 만납니다. 이런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 뭔가 계속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금들이나 재단의 이제 보증을 받아서 캐시플로우를 조금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매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에 대한 대표자의 신용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업성입니다. 실제 사업을 하고 사업에서 매출이 나야 돼요. 뭐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셨다면 매출이라는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 매출을 내는 방법, 상품을 한 개라도 팔아내는 이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면 1년 뒤에는 또는 뭐 수개월 뒤에는 이런 것들이 다 도와줍니다.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기금이라는 걸 이용해보고 대출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받으니까 갑자기 캐시플로우가 늘어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많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모든 사업의 첫걸음은 한 개라도 팔아보고 수익화를 하는 거를 경험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힘들겠죠. 이걸 한 번만 깨달으시면 2개도 만들 수 있고 3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사업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국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업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여기 있어.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빛이 되어 어제의 작은 실수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지.
조금씩 더 나아진 나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